이번 하락을 통해서 개미들은 싹 다 털렸고 비트코인 상승장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금리 인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바로 긴축 종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시장 분위기가 이어졌었는데 현재는 상승을 향한 굉장히 명확한 시그널이 나온 것이고 여태까지 시장의 발목을 잡아왔던 요인이 제거되면서 크나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조만간 다가올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장 제대로 즐기실 수 있다고 봅니다. 반갑습니다.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입니다. 10월 30일 비트코인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각각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이러한 움직임에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금리 인하하면 돈을 푸는 건데 코인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왜 떨어지지? 이거 이러다가 더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만 가지고 시장을 볼 것 같으면 9월달에도 금리 인하는 있었는데 10월달 초에 제가 시즌 종료를 선언하진 않았겠죠. 실제로 제가 시즌 종료를 선언하고 나서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저는 2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10만 4천 달러, 10만 6천 달러, 그리고 10만 9천 달러까지 도달할 때 전부 다 상승 관점을 전달드렸고 그때마다 크나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사실이 따로 있다는 거죠.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미적지근했던 건 바로 양적 긴축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인데 현재는 긴축 종료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비트코인의 조정 그리고 개미털기가 조금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머지않아서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관점 정리와 함께 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예정인지 전부 다 설명드릴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서 손익비가 괜찮은 자리까지도 나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방향성과 함께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확실히 잡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놓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트코인이 10만 4천 달러일 때부터 매수했던 알트코인들 여기 보시다시피 약간의 익절만 한 채로 대부분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런 매매와 차트 그리고 타점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영상 전반에 걸쳐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명확하게 정해졌지만 그 사이에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개미털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그런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왜 비트코인이 10만 4천 달러일 때부터 상승 관점을 유지했고 또 그에 따라 매매했을 때 승률이 좋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을 거시 경제와 엮어서 같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하면 코인이 상승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9월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왜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냐라고 하면 바로 양적 긴축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에서는 수익을 보고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지점에서는 일정 부분 매도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강조드렸던 겁니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예시로 생각을 해보면 이 금리 인하는 가속 페달을 밟는 거고요. 이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답답했던 이유는 이 가속 페달을 밟음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마치 지난 명절, 추석 때 길이 많이 막혔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차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브레이크도 밟았다가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동안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그런 양적 긴축에 대해서 종료하겠다는 시그널이 이번에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밟아가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 연준이 드디어 브레이크를 놓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지금까지는 양적 긴축이 진행되다 보니까 미 연준에서 시장에 있는 국채를 사지 않고 돈을 풀기는 푸는데 유동성이 어느 정도 묶여있던 그런 장세가 펼쳐졌던 건데, 이제는 미 연준이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서 시장에 유동성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그런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12월 초다, 12월 말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대 투자 운용사 그리고 은행들에서는 연준이 곧 있을 FOMC 회의에서 양적 긴축을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긴축이 종료될 수 있음을 시사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관세 이슈가 터지고 나서 반등 이후에 크나큰 조정이 나왔을 때부터 저는 시즌 종료에 대한 얘기보다는 세력의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일관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상승을 바라봤었고,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질 만한 구간이 왔을 땐 저는 떨어진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트 패턴을 썸네일에 그대로 넣으면서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조작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상승이면 상승이고 하락이면 하락인 거지, 언제는 상승받다가 또 언제는 하락받다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라고 말씀하시던데, 지금 상황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태까지는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도 적당히 밟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가져가고,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코인 개수를 모아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봤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방향성을 잡음과 동시에 이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전달을 드렸는데, 제가 전반적인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잡을 때는 거시경제 위주로 보고, 세세하게 타점을 잡을 때는 실제로 기관들과 고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와 결합하면서 타점을 잡습니다.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비트코인의 선물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면서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지만 비트코인과 금이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까지 설명드리면서 비트코인의 하락에 대해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하다는 부분도 같이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트럼프의 내부자로 추정되는 지갑 주소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이 잡혔다는 부분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지난 영상을 미리 보셨거나 텔레그램방에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 볼 수 있을 때는 수익을 보고, 떨어지기 전에는 일정 부분 매도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 역시도 저점부에서 매수했던 코인을 올라갈 때 일정 부분 매도하고 또다시 저점부에서 매수하는 식으로 매매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실시간 매매 기록들은 제 지난 영상 그리고 텔레그램방에다가 전부 다 정리를 해뒀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서 금리 인하를 한 해 만에 유가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잡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런 큰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까지 참고해서 타점을 잡아야 앞으로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고 유튜브에 빨리 올리고 있긴 하지만 제가 아무리 빨리 올려도 결국엔 영상으로 확인하는 시점은 2-3시간 전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상은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되기 전에 빠르게 이런 인사이트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한 이후에 설문지 작성하셔서 구독자 인증하신 후에 제출 버튼 누르시면 제가 지난 5년 동안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은지에 대한 노하우가 들어있는 텔레그램방 링크를 한 분 한 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적 긴축 종료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 상황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졌고 이제는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서 큰 방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에 대한 얘기를 경제 상황과 엮어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는 세세한 타점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차트 그리고 매매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은 비트코인의 위아래로 흔들기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틀 전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최고점부에 도달했을 때도 당장에 하락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어제 방송에서는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잡아드림과 동시에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잡는다면 수익 볼 확률이 높다는 부분을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부에서 하락이 나온다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이 생길 텐데, 이 부분이 사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어느 정도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방송에서 했던 내용의 일부분을 같이 보면서 현재 차트랑 같이 비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만 가지고는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더리움 차트를 같이 보면 그 타점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이 삼각수렴의 상단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만 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단 추세선을 지켜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 개미털기가 당분간은 수차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단 추세선을 지지 구간으로 잡고 이 선을 강하게 뚫어준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손절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하락도 정확하게 나왔고 이 상단 추세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척 했으나 곧바로 매수세가 붙으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이 나오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알트코인들의 움직임도 같이 보시면, 일단 제가 화면 오른쪽에다가 도지코인을 띄워놨습니다.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오고 나서 어떤가요? 하단 지지선에서 지금 정확하게 지지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 체인링크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삼각수렴 패턴의 하단선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이 체인링크도 이 삼각수렴의 상단부를 뚫어주면서 추세가 나온 다음에 일시적인 조정이 중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확산형 다이아고날 패턴의 상단 추세선을 뚫어주면서 강하게 추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체인링크 코인도 조만간 최고점을 뚫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몇몇 코인들은 이 상방 전환 패턴에서 아예 상단 추세선을 뚫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코인도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펌프펀이라는 코인인데, 이 코인은 사실 좀 잡코인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소한 코인일 수도 있는데 솔라나 생태계 내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밈코인 중에 하나고요. 이 코인은 지금 밈코인 ETF 상품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준메이저급 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 펌프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방 전환을 암시하는 불플래그 패턴이 나온 상황이고 이 상단 추세선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크게 방향성이 한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한국인의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리플 코인도 보시면 지금 어떤가요? 상방 전환을 암시하는 불플래그 패턴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하락에 대해서 더 크게 하락이 나온 상황이 아니라 적당한 하락만 나온 채로 지금 가격 방어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각수렴이 상단부를 뚫어주고 지금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 더 이 상단 추세선을 두드려주고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지금부터 거세게 반등이 나와서 이 상단 추세선까지 도달한 다음에 추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잘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손절 라인을 잘 잡고 진입을 하는 식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가 됐든 간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조금씩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상승 전환 패턴이 깨졌다, 내지는 하락으로의 추세 전환 시그널이 명확하게 나왔다, 이런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관점이나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수익 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캐시 같은 코인은 제가 해외 거래소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산형 다이아고날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서 상방으로 아주 강하게 추세가 나온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코인도 제가 앞서서 매매 화면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메인으로 갖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고요.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이 나왔고 나머지 코인들은 이제 저점에서 기거나 혹은 상방 전환 패턴의 상단 추세선을 두드리고 있거나 이런 상황인데, 이 지캐시 같은 경우에는 다크코인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굵직한 코인들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메이저 코인들, 준메이저 코인들, 그리고 그런 메이저 코인의 생태계 내에 있는 알트코인들 위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 차트들 잘 보시고 손익비가 짧은 코인이 무엇인지 이런 코인들을 잘 찾으셔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서 파일코인 갖고 계신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이제 3, 4년 전에 워낙에 이런 파일코인이 좋다 해가지고 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 파일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차트 패턴상으로 보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나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각수렴 패턴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추세가 약간 나온 다음에 지금 상단 추세선을 리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관점이 틀리는 경우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손절을 어디서 칠지도 정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손절 라인도 굉장히 짧습니다. 파일코인은 이 삼각수렴 패턴의 상단 추세선을 다시 한번 뚫어줬을 때 저는 이때 손절을 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확산형 다이아고널 패턴의 상단 추세선까지는 가주면서 크나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파일코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어떤가요? 저점에서 굉장히 횡보를 많이 하고 있는 코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어찌됐건 알트코인의 대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주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파일코인 역시나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코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의 상승분에 맞춰서 크나큰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파일코인의 상승 포텐셜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코인들은 손절 라인까지 짧다 보니까 파일코인도 개인적으로는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매수했던 그런 코인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들마다 지금 상황이 비슷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알트코인들을 방송에서 전부 다 다뤄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매수하지 못했던 그런 알트코인들을 매수할 타이밍이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 중에서 방송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알트코인이 있다 하시면 댓글로 남기시고, 또 텔레그램방에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바로 궁금한 점 남기시면 제가 확인도 해보고 분석 자료까지도 조금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반적인 상승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특정 가격대로 가는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세부적인 개미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조정을 안 주고 올릴지, 아니면 한 번 더 꺾고 나서 올릴지, 혹은 이런 식으로 기관적인 횡보를 한 번 더 하고 올릴지, 이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당장에 차트만 보고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특정 가격대에서 기관들과 고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떨어질 만한 자리에서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얘기 드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이전 고점에선 제가 트럼프 내부자로 추정되는 이 주소에서 실시간 숏 포지션이 잡혔다는 부분을 제가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런 최고점에 관련된 부분이나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개미털기 타이밍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차트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한 분석,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채널에서 마저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 링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로 링크를 남겨뒀습니다.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로 되어 있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신 이후에 설문지 작성하셔서 구독자 인증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단순히 차트 관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관들과 고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는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들어있는 텔레그램방 링크를 한 분 한 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적 긴축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점이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표까지 가는 과정이 정말 순탄치 않을 겁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또 가속 페달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서 시드를 최대한 확보를 해놓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 대응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방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대응 전략,
그리고 관점에 대한 힌트까지 전부 다 얻어가시고 이번 상승장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좀 수익 마무리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말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비트코인은 수년간 줄곧 횡보 하락장이었습니다. 이때가 왜 시즌 종료고 하락장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상황을 보시면 유가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 시기였는데요. 이 유가가 치솟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치솟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이유에서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금리 인하를 하기가 가장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유가가 안정될 때입니다. 유가가 안정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혀간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도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시장을 봤을 때 지금 막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10월 30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때 금리 인하할 확률을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거의 100%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금리 인하는 확정돼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전 세계의 움직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하는 그런 추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막 돈을 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뉴스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국제 유가가 안정화돼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돈을 풀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민생지원금 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옆 나라에 있는 중국도 보시면 어때요? 154조 원 규모의 돈 풀기를 하면서 관세 충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본도 보시면 어떤가요? 똑같이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 그 흐름대로 비트코인은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큰 관점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알트코인을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개미들을 털어내야 세력들 입장에서도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으니까 중간에 조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중간에 나오는 이런 하락이 전부 다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하다고 봤던 겁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미국의 지역은행이 부실 사태에 있다, 실리콘밸리 사태가 또다시 재현된다, 이런 악재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큰 관점을 이해했다면 그저 일시적인 조정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이슈에 불과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번에 하는 금리 인하가 코로나 때 했던 금리 인하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코로나 때는 제로 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일괄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금리 인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너도 나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장세였기 때문에 코인 시장으로 치면 비트코인도 오르고 이더리움도 오르고 메이저 코인도 오르고 잡코인도 오르고 그런 식으로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 하는 금리 인하는 코로나 때와 조금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로금리가 아니라 중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선택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미 연준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큰 기업들은 살아남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들이나 AI나 암호화폐 섹터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이라든지 가구업 같은 그런 섹터들은 힘을 못 쓰고 서서히 몰락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미국의 지역은행이 지금 부실 사태에 있다는 기사가 뜨는데 JP모건이라든지 골드먼삭스 그리고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자금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부실 사태에 처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나요? 단 한 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관세 이슈를 보셔도 그 관세를 부과한 섹터들을 보시면 주방, 가구, 그리고 제조업 같은 트럼프 취임 당시에 밀어주겠다고 했던 그런 AI와 암호화폐 산업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런 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기는 하는데 그 범위를 좁혀서 선택받은 종목과 섹터에만 유동성이 가게끔 설계가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시즌 종료다 뭐다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비트코인 보시면 어떤가요?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큰 관점에서 봤을 땐 그렇게 큰 조정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을에 있는 건강한 조정 범위 내에 들어가는 그런 조정이 나왔던 거고요. 오히려 고점 근처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도 지금 고점 근처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시가총이 높은 코인들은 끄떡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잡코인들이에요. 이런 중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와중에 유동성이 공급되면 갈 놈만 가고 안 가는 놈은 죽어도 안 간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코인들 보면 어때요? 얼마 전 관세 이슈를 통해서 저점을 갱신한 코인들도 많고요. 그 기간에 오래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당시 저점을 터치하고 올라온 코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특히나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시즌 종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또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알트코인 상승장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시즌 종료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본질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총질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설명을 드렸고, 수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상승 관점을 유지할 때는 계속해서 상방만 바라보고, 또 고점부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시즌 종료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가 이런 저점부에 도달할 때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확률이 높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니 이거 비트코인만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알트코인은 안 다루시나요?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댓글이 나왔을 때도 지금 유튜브 채널 보시면 어떤가요? 전부 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에 관련된 내용만 있죠? 지금 거시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는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다뤘지 잡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메인으로 다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시경제에 대한 이런 상황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라든지 혹은 현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을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관점에 대해서 차트뿐만이 아니라 경제 관점에서도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응 전략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사실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미리 보셨던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10만 4천 그리고 10만 6천 마지막으로 10만 9천 달러대 구간을 저점으로 잡았고, 그때마다 저는 알트코인들 어느 정도 코인 개수 모아가는 게 유효한 전략이 될 거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의 손절 라인만 지키면서 그 포지션을 끌고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영상을 새로 보신 분들이겠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상승 관점만 믿고 아무 데서나 타점을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이에요. 일단 차트 패턴만 가지고 얘기를 드려보죠. 이런 확산형 다이아고날 패턴은 앞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뚫릴 확률이 높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어요. 높은 확률이라고 얘기를 드렸지 100%라고 얘기를 안 드렸어요. 왜 100%가 존재할 수 없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확산형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올 때마다 다이아고날 패턴이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패턴을 공부한 사람 누구나 돈을 아주 쉽게 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을 털어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세력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예외적인 패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과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확산형 다이아고날이 나올 때 대부분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혹 가다가 5%에서 10%의 확률로 예외적인 상황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2023년도 9월달 차트를 보시면 분명히 확산형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는 것이 맞는 패턴인데, 이때는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도 예외적인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외적인 움직임까지 나와준다면 그 추세는 훨씬 더 깊고 강하게 터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미들이 완전히 다 털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손절 라인을 잘 정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대에서 지금 이더리움을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점대로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트레이더 입장에서 항상 틀리는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손절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확산형 다이아고날 패턴에서 하단 추세선에 닿았을 때 그때가 손절 라인이 될 텐데 그 퍼센티지를 잘 보면은 꽤나 깁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이 마이너스 16%인데 지금 자리는 현물로 했을 때도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고 지금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상승 관점만 듣고 지금 올라가겠는데 5배, 10배 이런 식으로 롱을 타버린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재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청산을 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관점이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여기서 한 차례 개미털기를 더 하고 올릴지 아니면 개미털기를 약간 하고 올릴지 혹은 지금부터 그냥 올릴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를 참고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응의 영역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점과 매매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늘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5배 레버리지, 10배 레버리지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인다고 하면 5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저찌 사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10배 레버리지를 탄다고 하면 지금 마이너스 16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마이너스 160%입니다. 이러면 그냥 청산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을 다 잘 잡아놓고서 여러분들이 타점 하나 잘못 들어갔는데 청산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돈 버는 그런 장세에서 혼자만 돈을 못 버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메이저 알트들은 많이 올랐지만 준 메이저급들 코인 중에서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이렇게 저점 부근을 횡보하고 있는 코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절 라인이 짧은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상승 관점도 보시고 그리고 알트코인 개수도 모아나가시고 하시라는 거고요. 자세한 리스크 관리 방법이라든지 어떤 알트코인들이 좀 주목할 만한지는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대응법 전반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제가 과거에 최고점부에서 시즌 종료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런 최저점부에서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 상승의 끝 지점이 왔다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최고점 선언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고점 부근에서 기관들과 고래 세력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야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개미털기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관점이 달라질 만한 상황이 펼쳐졌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역시나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각종 경제 지수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실시간 시장 정보들이고 아직까지 그런 정보들이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관점만 잡아드리고 정확하게 어떤 구간대에서 타점을 들어가며 또 어떤 코인들을 눈여겨보고 앞으로의 관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조금 더 상세한 분석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마저 공유를 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 패턴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제지수 발표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도 같이 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차트 패턴대로만 비트코인 차트가 그려진다면 이 차트를 공부한 사람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단순히 이렇게 화면에 표시한 불플래그 패턴만 보더라도 대부분은 플래그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깨지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플래그 패턴 방향 그대로 추세가 나왔죠. 그리고 플래그 패턴의 하단부를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플래그 패턴의 하단부 근처까지 왔다가 상단으로 뚫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트 패턴만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분석과 함께 이런 실시간 시장 정보를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와 함께 이렇게 관점과 정보를 나누면서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텔레그램 입장 방법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텐데 텔레그램 입장은 영상 하단에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한 이후에 설문지 작성하셔서 구독자 인증하시고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들어있는 텔레그램망 링크를 한 분 한 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시장을 흔드는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CPI가 그리고 또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이슈까지 정말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들에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으실 듯 합니다. 시장에 정답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높은 확률이라는 건 있지만 시장에 애초에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좀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해석이 갈리는 이유는 시장이 정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방송은 어떻게 보면 높은 확률로 흘러갈 만한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매매할 수 있게 힌트를 주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나친 낙관도 위험하지만 얼마 전 있었던 그런 관세 이슈로 인해서 지금 근거 없는 비관론에 빠지거나 공포에 빠지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 수년 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매크로 데이터가 리셋이 되고, 또 지금 ETF가 승인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5년도 초에 비트코인 ETF가 최초로 승인되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맞이하는 중금리 사이클 버블장입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상승장과는 다른 양상의 상승장이 펼쳐질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 수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여태까지 차트 패턴 위주로만 바라봐왔던 그런 투자자분들, 저는 어느 정도는 물갈이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떠오르는 식으로 그 판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상승장의 시작 속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모두 잘 버티시고 이번 상승장만큼은 수익 마무리 하셔서 결실을 잘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